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조선닷컴의 라이브 뉴스를 쩌다 시즌2 첫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추모 열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노회찬 의원의 추모 열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조금 더 뭐라고 열기가 더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예. 주변에서 어떻게 김선희 우선 느끼세요? 노회찬 의원에 대한 어떤 추모의 어떤 네, 일단 주변에서 노회찬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빈소가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는 어젯밤 10시 18,000명쯤 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은 2만 명이 거의 넘어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추념의 분위기만 봤을 때는 뭐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종교인이 자고했을 때 못지않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저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이 한 자연인이 스스로 우리가 이제 흔히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죽음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고인을 보내드려야 될지. 박 부장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주변에서 노회찬 의원 얘기 많이 합니까? 노회찬 의원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김 선배보다는 조금 더 어린 연배? 어리다고 하기는 상당히 연로한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제 세대가 훨씬 더 이제 활동적인 정서가 많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제 주위에서는 일종의 노회찬 죽음에 대한 충격과 일종의 책임감. 제 체감으로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투신했을 때 그때와 비슷한 종류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친한, 이게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나누면 뭐 왼쪽이 훨씬 치우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시를 하나 보냈어요. 우음 인지 애정사, 호호피 상사, 생전욕 살지, 사후 방칭비.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바른 선비 사랑함이 범가죽 좋아하는 것과 흡사하네. 살아생전엔 죽이지 못해 안달하더니 죽은 뒤에는 아름답다 칭찬한다. 뭔가 이게 뭔가 막 이렇게 콕콕 박히는 게 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한국 사회 전체는 물론이라니와 진보 안에서도 굉장히 노회찬 의원을 본인들이 힘들게 한 건 아닌가, 이런 종류의 자성들이라고 할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정말 일종의 신드롬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추모를 하는 경우가 도대체 제 기억이 있었을까 싶어보니까 전직 대통령 몇 분 정도 빼고는 거의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현직 그것도 아주 군소정당의 지금 원내대표인데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지금 아까 우리 김선생 말씀에 18,000명이 가셨는데, 그러니까 60대 장년층, 그 다음에 50대, 40대, 20대는 물론 당연히 있고 10대 꼬마는 아니구나, 10대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한 연령대의 그 국민이 이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가서 애도를 하고 추모를 하고 방송에 나와서 막 정말 뭐라 그럴까, 정말 극찬에 가까운 그런 추모의 염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대체 무슨 이유일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대체 이게 왜라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탐구를 해보면 있는데, 김선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도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우리는 기자이므로 기자다운 추모사를 해보지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이건 흉사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건 본인이 유서에도 남겼다시피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리석은 판단이었다고 했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같은 동지들인 정당원들에게, 정당원들, 넓게는 진보 진영에 있는 그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끄럽다, 어리석고 부끄럽다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냐. 우리 정치계에는 이 돈을 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명백해도, 그리고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해도, 심지어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끝내 안 받았다고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양심의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 본 거예요. 아, 양심. 예. 네. 그래서 그게 부끄럽고 어리석었고 네. 이러면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네. 그 선택이 옳았느냐? 네. 절대 모방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기도 하려니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진보 인사도 보수 인사도 어린 학생도 아. 지금 그 빈소에 찾아가서 네. 길게 줄을 서는 것이 아닌가. 아. 저는 지금 추모하는 사람들은 저는 4천만 원 수수는 없었던 일을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잊어버리고 싶어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노회찬 의원의 생전에 그때 정말 정치인 노회찬이 보여줬던 아주 유연한 모습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정말로 전반적으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직 상실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이제 국회의원이 어렵게 됐는데 10개월 만에 상실을 합니다. 네. 그때 노회찬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네. 그 저희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양반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남깁니다. 이거는 마치 폐암 관련 환자를 수술을 하는데 폐는 가만히 두고 그냥 위를 드러낸 거랑 똑같다. 뭐 나는 시간이 다시 와도 8년 전이랑 똑같이 다시 행동을 할 것이다. 대법원은 나를 유죄로 봤지만 국민의 심판대에서는 대법원과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이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서 딱 자리를 떠났는데 네네. 저는 이 양반의 이런 태도가 굉장히 전략 전술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오늘 아침에 네. 저는 이제 저희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좀 흥미롭게 읽은 칼럼이 있었어요. 우리 김 선배가 갖고 오셨던 마치 네. 인간 노회찬, 정치인 노회찬이라고 정치부의 정우상 차장이 쓴 칼럼을 저도 읽어봤는데 네. 정우상 차장이 자기가 겪은 노회찬에 대한 저걸 쓴 걸 보니까 아 이분이 그 어떤 정치를 해왔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그 기자들이나 아니면 취재하는 또 아니면 또 일반 어떤 지역구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자세로 이거를 해왔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써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인상 깊었던 말이 제가 잠깐 좀 봐도 될까요? 네. 이 제목으로 뽑힌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공인의 심장은 왼쪽서 뛰었지만 두 눈으로는 세상 전체를 바라봤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노회찬 의원은 지금 우리 박 부장 얘기하셨듯이 어쨌든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이념적인 어떤 지형은 분명히 왼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책을 다룬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좌우에 그거를 떠나서 균형 잡힌 쪽으로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던 분이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추모 여기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분이 어쨌든 그 돌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특검의 드루킹 수사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밝혀진 어떤 금전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수사의 시작은 사실은 근데 여당이잖아요. 수사를 의뢰한 거는 여당이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돼서 또 불똥은 김경수 지금 현 경남지사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관 이런 사람들한테 갔는데 정작 극단적인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분은 또 정의당의 또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상당히 이게 뭐냐 이런 식의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 선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일부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특검이 발동될 만큼 사건의 본질인데 우리 특검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우리 특검의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부에서는 뭐 수사의 방향은 흔들림 없이 계속 나갈 것이다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말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노회찬 본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노회찬 의원도 사실은 이 사건 초기에는 불법 자금 절대 받은 일 없다고 부인했었어요. 맞아요. 요만큼이라도 시인을 하는 순간 본인은 물론 이러니와 본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 자체가 흔들거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은 부인을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은 얼마나 번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 생을 자기 손으로 끊을 때의 고민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연민을 갖는 거
충분히 저는 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연민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됐냐면 너 때문이야를 지금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 너 때문이야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지금 특검과 김성태 지금 의원이에요. 네. 저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다라는 주장 하나 하고 특검이 이 짓을 했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정의당 그 이정미 대표가 특검을 뭐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이 어디다 대고 우리를 수사를 한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그 공식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야, 뭐 보수 정치인들은 몇천억을 받아먹고도 멀쩡히 살고 있는데 뭐 노회찬은 고작 4천만 원, 5천만 원 때문에 목숨을 잃느냐. 왜 이 땅의 법은 이렇게 진보에게 가혹하냐라고 하는데 정치자금 위반으로 평 살고 이런 분들은 진보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보수당 쪽에도 그런 법들에 걸려서 형 살고 나와서 지금 정가 있는 분들 많아요. 그거를 갖고 우리 편이 죽으면 부당한 법이고 저쪽 편이 죽으면 정의로운 법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뭐 댓글을 달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정말 굉장히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이 나라 법치를 정말 거지같이 만드는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마침 저희가 이제 막 다루려고 하는 주제하고 연관된 글들을 좀 올려주셨어요. 응응이죠. 이응 두 분 쓰셨는데 정치인은 일반인보다 도덕 기준이 높아야 하는데 네. 일반인 중에 4천만 원 받은 경우가 흔하냐. 네. 요즘 분위기 보면은 이건 좀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댓글도 있고요. 그렇죠. 그 노회찬 의원의 이런 선택이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정치인이 두 가지 선택을 할 때는 본인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재에 대한 수치심이 있는데 저는 그게 현재에 대한 수치심 때문이었는지 혹은 밝혀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 쪽을 이제 걱정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노회찬 의원 개인적으로 비극적인 일이고 안 됐다. 그리고 정말 본인이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도대체 보수 쪽 사람들은 네. 정말 노회찬 의원처럼 이렇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지 간에 노회찬 의원처럼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이 과연 하나라도 있었느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그만둔 친박들 다 어디 가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김 선배님 저는 지금 신국장 그 말한 만약 신국장 본인의 얘기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외부에 있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이거는 그런 말을 제기하는 사람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가령 이 공인이 책임을 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회찬 씨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자리하고 현직 국회의원 자리를 내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이 또 할 수 있는 책임지는 자세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겠다 약속한 바는 없지만 노회찬 의원은 목숨을 버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 겁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의 책임지는 행동이다. 그래서 추모의 열기가 있는 건데 저는 동시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봐요. 책임 있는 행동은 동시에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목숨을 내는 행동은. 남만이 살면 어쩌라고. 특검 수사는 앞으로 어쩌라고. 혹자는 이런 말을 할지 몰라요.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국회에 의원을 두지 못한 정당이 어떤 정당원이나 원외 당원인 경우에 정치자금법에 족쇄가 염려가 많다. 정치자금법 손보라고요?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노회찬법을 따로 만들어서 어떤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 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전개하는 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하여튼 참 노회찬 의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언젠가 참 그리워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정치판에 이런 캐릭터의 분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소중한 분이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